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리뷰입니다. 자, 하이퍼리뷰 정식 컨설팅 18번째 시간으로 이번 시간에는 교차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해해 주시길 바라면 예전처럼 많은 시간 동안 저희가 자료를 준비해서 영상을 촬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도 바쁘지만 저 또한 이제 요즘에 매우 바쁜 시기다 보니까 업무 중에 짧게라도 생각나는 부분, 여러분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최신 정보 있으면 바로바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준비가 좀 미흡하더라도 좀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시간에는 교차 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차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크죠. 교차 지원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다란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표를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는 상위 누적 비율에 대한 변화가 크게 발생이 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2021학년도를 인문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누적 비율이 1.65% 정도라고 기준으로 잡으면 2021학년도의 표준점수 합이 395점입니다. 그러니까 2021학년도 인문계열 상위 누적 비율 1.65%는 표준점수가 395점인데 이 395점을 자연계 표준점수로 전환하게 되어지면 자연계에서는 누적 비율이 2.40%예요. 다시 말하면 390점일 때 작년에 인문계는 1.65%, 자연계는 2.40%이기 때문에 두 퍼센트 간의 차이는 0.75 정도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것을 2022학년도 인문계 상위 누적 비율 1.52%로 전환하면 1.52%가 올해는 점수가 391점입니다. 391점을 자연계열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자연계열은 5.24%예요. 다시 말하면 전년도에 395점은 인문계열 1.65%, 자연계열 2.40%로 0.75% 차이가 났는데 올해는 391점을 인문계로 하면 1.52%, 자연계로 하면은 5.24%로 인문계와 자연계의 점수 폭 구간 자체가 매우 넓어졌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뭐냐면 상위권 학생들의 자연계 비율이 크게 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결국 상위권 학생들의 자연계 비율이 늘었다는 것은 인문계 학생들이 자연계에 비해서 불리해졌다는 것도 의미하지만 자연계 학생들 내의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교차 지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동일 접수 395점을 2021학년도로 적용하면 자연계 학생은 고려대학교 바이오 시스템을 지원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은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정도를 지원할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 격차가 크지 않은데 올해는 391점을 자연계로 지원을 하게 되면 지원하는 대학이 건국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라고 가정했었을 때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서강대학교 유럽문화학과를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특히 교차 지원이 주어지는 이 지점대, 다시 말하면 385점대에서 대략적으로 한 900점대를 넘어서는 지점의 구간에 있는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본인이 예상했었던 성적들보다 시험을 다소 못 본 학생들이기 때문에 대학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교차 지원을 통해서 대학을 올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전과를 하거나 아니면 재수를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올해 입시에서 상위 누적 비율의 변화는 첫 번째는 자연계 고득점자의 비율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인문계 고득점자가 상위 고득점자의 비율은 줄었고 하지만 자연계 고득점자가 늘었다는 것은 결국은 자연계열의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그리고 하나 중요한 점은 뭐냐면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 입시의 변화가 워낙 크다 보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이 자신의 점수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의예과 같은 경우들은 전년도에 대부분 표준점수가 97점 정도의 100분위 정도라고 한다면 의예과에 합격할 수 있는 점수라고 한다면 올해는 사실상 국어 수학의 난이도가 높고 표준점수가 높기 때문에 상위권 같은 경우는 대부분 100분위가 98% 이상의 점수를 맞는 경우들이 많아요. 다시 말하면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를 올해 입시로 그대로 적용을 시키는 과정에서
착오와 판단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인문계 일부 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해서 생각하는 경우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교차 지원의 변화가 마치 자신에게 유리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교차 지원의 과정에서 어딘가에서 기회가 크게 발생이 되어질 것이라는 지나친 환상으로 자신의 점수에 대해서 기대치에 착각을 가지고 상향 지원을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교차 지원이 그런데 모든 구간에 대해서 발생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조금에 보셨던 것처럼 인문계 같은 경우는 1.52%, 자연계 한 5% 정도 구간에서는 교차 지원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크게 발생이 되어지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대략적으로 2022학년도에 360점 구간, 인문계로 얘기하면 11% 내에, 자연계로 얘기하면 15% 구간에서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교차 지원의 이점이 거의 발생이 되지 않아요. 2021학년도 373.1대 인문계가 11.10%고 자연계가 9.05%이기 때문에 작년에는 되려 이 구간에서는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결국은 상위 누적 비율이 높았다 볼 수 있고, 이게 2022학년도로 옮기게 되면 인문계는 11.20%, 자연계는 15.03%이기 때문에 당연히 2022학년도로 옮기면서 이 11% 구간에서도 인문계와 자연계의 상위 누적 비율의 폭이 확대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주목할 점은 뭐냐면, 전년도에 373점, 다시 말해서 인문계 11%, 자연계 9%를 성적을 맞았었을 때 지원하는 대학이, 인문계는 상명대학교 행정학부, 자연계는 인하대학교 컴퓨터공학과였었는데, 이게 2022학년도가 되면 어떻게 바뀌냐? 인문계는 상명대 경영학부, 자연계는 광운대학교 환경공학부 정도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결국은 뭐냐면 2021에서 2022로 가면서 상위 누적 비율 11%의 15% 구간도 인문계와 자연계의 상위 누적 비율의 폭이 확대된 건 맞지만 지원 대학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인문계 11% 이하, 자연계 15% 이하에서는 교차 지원의 의미를 크게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교차 지원이 발생하는 구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표준 점수 기준으로 대부분 385점 이상에서 395점 사이에서 발생이 되어지는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교차 지원이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어지는 구간은 어디냐? 이 구간이 어딘지를 아셔야 돼요. 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 명확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어지면, 원서 지원을 계획하시는 분들, 또 원서 지원을 하시려고 하시는 입장에서 볼 때 원서 지원을 계획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원서 지원을 어느 정도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대부분 나군에서 가군으로 교차 지원을 몰리시는 경우들은 대학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중앙대나 이화여대나 시립대에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여기서 자연계열의 학과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연세대나 고려대나 한양대나 중앙대 쪽에 교차 지원을 진행하시고, 그리고 다구는 특히 중앙대 경영으로 몰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결국 학생들이 몰리면 점수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년도와 입시가 달라졌기 때문에 전년도 입시 데이터와 통계만을 가지고 2022학년도를 예측하시는 건 절대로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학생들이 몰린다, 몰리면 반드시 점수가 올린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 이런 일반적인 원서 지원의 경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하시면서 자신의 전략을 짜셔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나군에서 가로 교차를 치시는 경우들이 많다. 나군에서 자연계열의 대학, 다시 말하면 중앙대나 이화여대나 서울시립대 정도를 거시는 분이 대부분 가군을 이라면 연세대 고려대 쪽으로 몰리거나 아니면 중점적으로 한양대 쪽으로 몰리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한양대나 중앙대로 몰리게 되고, 그리고 다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중앙대 경영으로 몰리시는데, 당연히 중앙대 경영은 인문계열의 경영이 자연계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고, 또 반대로 가에서 나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에서 나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한양대나 경희대나 건국대 정도의 문과를 지원하시면서 인문계열이죠. 인문계열을, 참 죄송합니다. 자연계열을 지원하시면서
나군으로 이동했었을 때는 서울대학교 인문계열이나 성균관대학교 인문계열이나 서강대학교 인문계열로 몰리시는 경우, 그리고 마찬가지로 다군은 중앙대로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특히 나군에서는 서강대에 대부분 집중이 되고요. 그리고 가군에서는 특히 한양도 쪽에 집중이 되어지는 경향이 많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교차 지원의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영상에서 모든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서 지원을 계획하신 분들, 또 원서 지원을 어느 정도 결정하시는 분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참고 자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 동안 컴퓨터를 쳐다보면서 지원대학을 결정할 텐데, 조심할 점은 뭐냐면, 우리가 보는 컴퓨터의 정보는 단지 나를 다른 사람의 뒤에 줄을 세운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나를 다른 사람의 뒤에 줄을 세울 뿐이지 결국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점이에요. 결국 그 사람이 붙어야 내가 붙는 거죠. 그런데 그 간격의 범위가 점점 벌어지기 시작하면 답을 찾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계산 방식의 접근으로 원서 지원을 자꾸 고집하시게 되어지면 결국은 뭐냐면 너 붙고 나 떨어지는 일이 반드시 벌어지기 때문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잘 보시면서 어떻게 구간을 뛰어넘을 것인지, 어떻게 추가 합격을 돌파할 것인지, 어떻게 집중되어지는 경쟁이 과열되는 구간들을 돌파하고 본인의 추합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이 연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